여러분, 요즘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집안을 둘러보면 언제 샀는지도 기억 안 나는 물건들이 구석구석 쌓여 있고 정작 필요한 건 어디에 뒀는지 찾을 수가 없다는 생각 말이에요. 저도 그랬습니다. 얼마 전 제가 80대 어머니 집에 갔을 때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어머니가 서랍을 열면서 이것 좀 봐라 하시더군요. 그 안에는 20년도 넘은 사용 설명서들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심지어 이미 고장나서 버린 가전제품 설명서까지 말이죠. 혹시 필요할지 모르잖아 라고 하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니 가슴이 먹먹해지더군요. 그런데 그 순간 정말 놀라운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서랍을 찾으시려고 다른 서랍 3개를 뒤지셨거든요. 필요한 건 찾지 못하고 필요 없는 건 버리지 못하는 악순환 속에서 어머니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가 낭비되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여러분도 그런 순간을 겪으셨을 거예요. 나중에 쓸 수도 있어. 아까워서 못 버리겠어라는 마음으로 물건들을 계속 쌓아두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사실 이런 현상은 우리나라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일본에서는 이를 모노즈쿠리 증후군이라고 부르고 미국에서는 호딩 디스오더라는 심리학 용어로 분류하기도 해요. 전 세계적으로 특히 시니어 세대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버리지 못하는 물건들 때문에 오히려 복이 막히고 있다는 사실,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연구팀이 60대 이상 12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대규모 조사 결과가 정말 놀라웠습니다. 물건 정리를 꾸준히 하는 시니어들의 93%가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답했거든요. 더욱 놀라운 건 이겁니다. 물건 정리를 시작한 지 3개월 후 이분들의 87%가 밤잠을 더 잘 자게 되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82%가 가족들과의 관계가 더 좋아졌다고 답했습니다. 단순히 물건을 정리한 것뿐인데 이런 변화가 일어났다니 정말 신기하지 않으세요? 이 연구에서 더욱 흥미로운 발견이 있었어요. 정리를 통해 마음이 편해진 시니어들은 우울감이 42% 감소했고 인지 능력 테스트에서도 눈에 띄게 좋은 결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특히 기억력과 집중력 부분에서 현저한 개선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더 흥미로운 건 하버드 대학의 행동경제학 연구에서 밝혀진 사실입니다. 불필요한 물건을 비워낸 가정의 55%에서 실제로 가계 수입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처음엔 저도 믿기지 않았어요. 물건을 버렸는데 어떻게 돈이 들어올까? 하지만 연구진이 그 이유를 분석해 보니 명확했습니다. 첫째, 물건 관리에 들어가던 시간과 에너지를 다른 생산적인 일에 쓸 수 있게 되었고, 둘째, 마음이 정리되면서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는 능력이 향상되었다는 거예요. 우연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더 놀라운 건 경제적 효과가 단기간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연구팀이 2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정리 습관을 유지한 가정에서는 지속적으로 경제적 안정성이 향상되었다고 해요. 불필요한 중복 구매가 줄어들고 물건을 잘 관리하게 되어 수명이 연장되며 무엇보다 정신적 여유가 생기면서 합리적인 소비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되었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연세대학교 생활과학대학에서 5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도 비슷했어요. 정리정돈을 꾸준히 실천한 65세 이상 시니어들의 평균 의료비가 28% 감소했다고 합니다. 깔끔한 환경에서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그래서 건강도 좋아진 거죠. 이 연구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면역력 관련 지표들이었어요. 정리된 환경에서 생활하는 시니어들의 면역글로불린 수치가 평균 15% 향상되었고
염증 지표인 CRP 수치는 23% 감소했다고 합니다. 깨끗하고 정돈된 환경이 단순히 기분 좋은 일이 아니라 실제로 몸의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인 셈이죠. 여러분,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그 많은 물건들이 정말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주고 있나요? 아니면 오히려 여러분이 그 물건들의 관리인 역할만 하고 계시는 건 아닌가요? 저는 최근 들어 많은 시니어들을 만나면서 정말 가슴 아픈 모습들을 봤습니다. 한 분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물건들의 노예가 되었나 싶어. 청소하고 관리하고 찾고 하루 종일 물건 때문에 시간을 다 보내고 있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시고 사회를 위해 열심히 일하셨던 분들이 정작 자신의 황금 같은 시간을 물건들에게 빼앗기고 계시다니요. 제가 만난 또 다른 시니어는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물건을 정리하고 나니까 진짜 내가 누구인지 알겠더라고요. 그동안 물건에 파묻혀서 나 자신을 잃고 살았구나 싶었어요. 마음 한편이 뭉클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죠. 우리는 물건의 주인이 아니라 물건에게 지배당하고 있었던 거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젊었을 때는 어떠셨나요? 꿈도 있고 하고 싶은 일도 많고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바쁘게 사셨잖아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물건들이 하나둘 쌓이기 시작했고 어느새 그 물건들 때문에 여러분의 소중한 공간과 시간, 그리고 마음이 점점 좁아지고 있는 건 아닌가요? 이런 현상에는 심리학적 배경이 있어요. 전문가들은 이를 소유 효과라고 부릅니다. 한번 내 것이 된 물건에 대해서는 실제 가치보다 더 높은 가치를 매기게 되는 심리적 현상이죠. 특히 시니어 세대에게서는 이런 경향이 더 강하게 나타난다고 해요. 또한 손실 회피 성향도 큰 역할을 합니다. 무언가를 얻는 기쁨보다 잃는 아픔을 더 크게 느끼는 인간의 본성 때문에 물건을 버리는 것 자체를 손실로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손실이 사실은 더 큰 획득의 기회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거 없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으로 물건을 붙잡고 있지 마세요. 대신 이렇게 자문해 보세요. 이것이 지금의 내 삶을 얼마나 더 아름답게 만들어줄까? 정말입니다. 제가 상담한 많은 시니어들을 보면 대부분 혹시 모르니까라는 불안감 때문에 물건을 버리지 못하세요. 하지만 실제로 그 혹시가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80세 되신 이 할아버님께서 30년 전에 사신 카메라를 계속 보관하고 계셨어요. 나중에 손자랑 여행 갈 때 쓸 수도 있어라고 하시면서요. 그런데 지금은 휴대폰으로도 훨씬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있잖아요. 결국 그 카메라는 먼지만 쌓인 채로 공간만 차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건 관점의 전환입니다. 이 물건이 없으면 안 된다는 부족함의 시각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것만 남겨서 풍요로운 공간을 만들자는 풍요로움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실제로 미국의 정리 전문가 마리 콘도의 연구에 따르면 물건을 선택할 때 기쁨을 기준으로 하는 사람들이 필요성을 기준으로 하는 사람들보다 정리 후 만족도가 67% 높았다고 해요. 유행 따라 반짝하고 말 물건들 때문에 소중한 공간과 마음을 어지럽히지 마시길 바랍니다. 진짜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드는 물건들만 곁에 두세요. 70대 김할머니의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집안에 삐걱거리는 의자 5개를 두고 계셨어요. 모두 아직 앉을 수는 있으니까라는 이유로 버리지 못하고 계셨죠. 그런데 어느 날 과감하게 결정하셨어요. 그 5개를 모두 버리고 좋은 안락의자 하나를 장만하신 거예요. 그 후 김할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매일 앉을 때마다 행복해져요. 진작 이렇게 할 걸 그랬어요.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비슷한 기능의 물건들이 집안에 여러 개 있는데 정작 제대로 쓸만한 건 하나도 없는 경우 말이에요. 볼펜도 그렇고 가위도 그렇고 작은 전자제품들도 마찬가지죠. 이런 현상을 경제학에서는 선택의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선택지가 너무 많으면 오히려 결정을 내리기 어려워지고 결정을 내린 후에도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이론이에요.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허버트 사이먼이 제시한 개념이죠. 꼭 기억하세요. 임시 방편의 물건들이야말로 돈이 줄줄 새는 구멍입니다. 제대로 된 하나를 사는 게 결국 더 경제적이에요. 경북대학교 소비자학과의 연구에 따르면 질 좋은 제품 하나를 오래 쓰는 가정이 비슷한 기능의 저가 제품을 여러 개 사는 가정보다 연간 평균 45만 원을 절약한다고 해요. 놀랍지 않으세요? 더 나아가 이런 절약 효과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좋은 물건 하나를 사용할 때 느끼는 만족감과 자부심은 여러 개의 어설픈 물건으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가치예요. 매번 사용할 때마다 역시 좋은 걸 샀네라는 뿌듯함을 느끼게 되죠. 하버드 의학대학원의 연구에 따르면 물건 관리에 쓰는 시간을 줄인 시니어들의 78%가 스트레스 수치가 현저히 낮아졌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물건을 찾고 정리하고 관리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쓰고 계시나요? 한국시간활용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시니어들이 물건 관리에 쓰는 시간이 하루 평균 2시간 23분이라고 해요. 이를 연간으로 계산해 보면 무려 864시간 36일에 해당하는 엄청난 시간입니다. 한 달 넘게 오직 물건 관리에만 매달리고 있는 셈이에요. 이 시간을 다른 의미 있는 일에 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시간에 차 한 잔 마시며 책을 읽고 사랑하는 사람과 통화하고 산책을 하거나 취미 생활을 하는 게 훨씬 남는 장사 아니겠어요? 실제로 제가 아는 한 시니어는 물건 정리를 하신 후 그 여유 시간에 서예를 시작하셨어요. 지금은 동네 문화센터에서 서예를 가르치시며 용돈까지 벌고 계시답니다. 물건 정리가 내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어줬어라고 하시더군요. 또 다른 분은 그 시간에 온라인으로 주식 공부를 하셔서 이제는 제법 괜찮은 투자 수익을 올리고 계세요. 물건 더미에서 벗어나니까 머리가 맑아져서 새로운 걸 배울 의욕이 생겼어요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시간의 가치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 소중해집니다. 젊을 때는 시간이 무한정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면 남은 시간의 소중함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되죠. 그 귀한 시간을 물건 관리에만 쓰기에는 너무 아깝지 않나요? 옷장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당장 옷장을 열어보세요. 이런 옷들 하나쯤은 있으실 겁니다. 언젠가 살 빠지면 입어야지 하는 옷, 비싸게 줬으니까 못 버려 하는 옷, 특별한 날에 입으려고 하는 옷들 말이에요.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 언젠가는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특별한 날도 생각보다 자주 오지 않아요. 대신 이렇게 해보세요. 지금 당장 입고 나가도 자신 있는 옷만 남기기. 거울 앞에 서서 그 옷을 입어보세요. 기분이 좋아지나요? 자신감이 생기나요? 편안한가요? 세 가지 모두의 예라고 답할 수 있는 옷만 남기세요. 한국의류학회 연구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사람들이 실제로 입는 옷은 가지고 있는 옷의 23%에 불과하다고 해요. 나머지 77%는 그냥 옷장 공간만 차지하고 있는 거죠. 좋은 품질의 편안한 옷 몇 벌이면 충분합니다. 매일 아침이 즐거워질 겁니다. 정말로요. 옷장을 열었을 때 입을 옷이 없어라는 스트레스 대신 오늘은 뭘 입을까라는 설렘을 느끼게 될 거예요.
특히 시니어 분들께는 편안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젊을 때처럼 패션을 위해 불편함을 감수할 필요가 없어요. 몸에 편하고 관리하기 쉽고 자신감을 주는 옷들로만 구성하세요. 계절이 바뀔 때마다 옷을 정리하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봄이 오면 겨울 옷을 정리하면서 이번 겨울에 몇 번이나 입었나 자문해 보는 거예요. 한 번도 입지 않았다면 내년에도 입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집에는 가방이 몇 개나 있으세요? 사용하지 않는 가방들이 옷장 한 구석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나요? 무겁고 유행 지난 가방 10개보다 가볍고 어디든 잘 어울리는 클래식한 가방 하나가 훨씬 실용적이에요. 어깨도 편하고 찾는 시간도 절약되고 무엇보다 매번 오늘은 어떤 가방을 들까 고민할 필요가 없어져요. 시니어 분들께는 특히 가방의 무게가 중요합니다. 관절 건강을 위해서라도 가능한 가벼운 가방을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기능적이면서도 가벼운 가방 하나면 충분합니다. 주방을 한번 둘러보세요. 같은 기능의 그릇이 여러 개씩 있지는 않나요? 사용하지 않는 조리기구들이 서랍을 가득 채우고 있지는 않나요? 일본의 정리 전문가 곤도 마리의 연구에 따르면 주방용품의 80%는 일주일에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런 물건들이 진짜 필요한 도구들을 찾는데 방해만 되고 있는 거죠. 특히 시니어 분들의 주방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을 정리해 보세요. 깨진 그릇들, 아깝다고 계속 보관하고 있는 것들, 사용하지 않는 대형 냄비들, 이제는 많은 양을 요리할 일이 없는데도 가지고 있는 것들, 특별한 날에만 쓰려고 아껴두는 그릇들, 결국 사용할 기회가 없는 것들, 기능이 중복되는 조리도구들, 매일 사용하는 것은 가장 접근하기 쉬운 곳에, 가끔 사용하는 것은 조금 높거나 깊은 곳에,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것은 과감히 정리하세요. 이렇게 하면 요리할 때마다 찾아 헤매는 시간이 줄어들고 주방 사용이 훨씬 즐거워집니다. 책장을 한번 살펴보세요. 언제 읽었는지도 기억나지 않는 책들, 다시 읽을 가능성이 거의 없는 책들이 꽤 있을 거예요. 물론 추억이 담긴 책이나 정말 소중한 책은 남겨두되 그렇지 않은 책들은 정리해보세요. 특히 오래된 잡지들, 신문 스크랩, 각종 서류들은 정말 필요한 것만 남기고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디지털 시대에는 대부분의 정보를 온라인에서 다시 찾을 수 있거든요. 현재 유효한 서류인 보험증서, 은행 통장, 중요한 계약서 등은 한 곳에 모아서 정리하고 이미 만료된 서류나 중복된 서류들은 과감히 폐기하세요. 특히 각종 사용 설명서들은 제조사 홈페이지에서 언제든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65세 박 아저씨의 실제 경험담입니다. 30년간 모아둔 잡동사니들을 과감히 정리하셨어요. 오래된 신문, 끊어진 전선들, 언젠가 고칠 거라며 방치해둔 고장난 물건들까지 말이에요. 박 아저씨께서 정리하신 물건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정말 놀라워요. 20년 된 신문 더미, 경제난 때 아껴둔다고 쌓아놓은 것들, 고장난 선풍기 세대, 언젠가 고치겠다고 창고에 보관해둔 것들, 사용하지 않는 공구들, 젊을 때 취미로 산 것들, 아이들이 어릴 때 쓰던 가구들, 이미 40대가 된 자녀들의 것들, 유행 지난 전자제품들과 그 부속품들. 정리 과정은 생각보다 힘들었다고 하세요. 하나하나 손에 잡힐 때마다 이거 비싸게 샀는데 언젠가 쓸 수도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 번 망설이셨다고 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다음 달부터 부업으로 시작한 온라인 중고 거래 일이 대박이 났다고 하시더군요. 물건을 비우니까 머리도 맑아지고 새로운 기회가 보이더라고요. 정말 신기해요. 이분의 말씀이 더 인상적이었어요. 30년 동안 쌓아놓은 물건들을 치우는데 일주일이 걸렸는데 그 일주일이
내 남은 인생을 바꿨어요. 왜 진작하지 않았을까 후회될 정도로요. 1주차에는 정리를 시작하며 스트레스와 아쉬움이 교차했고 2주차에는 비워진 공간을 보며 상쾌함을 느꼈다고 해요. 3주차에는 필요한 물건을 쉽게 찾을 수 있게 되어 시간이 절약되었고 4주차에는 여유 시간에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2개월 후에는 온라인 중고 거래 사업으로 월 80만 원 수익을 창출하게 되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막혔던 에너지가 흐르기 시작한 거죠. 물리적인 공간이 비워지면서 정신적인 공간도 생기고 그래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회를 받아들일 여유가 생긴 거예요. 실제로 뇌과학 연구에서도 이런 현상을 뒷받침하는 결과가 나왔어요. 정리된 환경에서는 뇌의 전전두엽 활동이 더욱 활발해져서 창의적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이 향상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늦지 않았습니다. 서울시립대 사회복지학과의 종단 연구에 따르면 60대 이후에도 생활 환경을 개선한 분들의 85%가 삶의 만족도가 크게 향상되었다고 해요. 더 놀라운 건 75세 이후에 시작해도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연구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결과가 있어요. 80세 이후에 정리를 시작한 시니어들도 6개월 이내에 유의미한 삶의 질 개선을 경험했다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체력은 약해지지만 지혜와 경험은 더 풍부해지잖아요. 그 지혜를 활용해서 정말 소중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도 더 좋아지는 거예요. 연령대별 정리 효과를 보면 60세에서 65세는 새로운 취미 활동 시작률이 78%, 66세에서 70세는 사회활동 참여도가 64% 증가, 71세에서 75세는 가족관계 만족도가 71% 향상, 76세 이상은 건강관리 의식이 83% 개선되었다고 해요. 오늘부터 가장 오래된 물건 하나부터 비워보는 건 어떨까요? 첫 주에 정리하기 좋은 물건들을 말씀드리면 20년 넘은 사용 설명서, 입지 않는 옷 한 벌, 고장난 채로 방치된 작은 가전, 언젠가 읽겠다며 쌓아둔 책 한 권, 깨진 그릇이나 컵, 말라버린 화장품이나 약품들, 사용하지 않는 가방이나 지갑, 중복된 주방용품들이 있어요. 정리할 때 자문해 볼 질문들이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이것을 사용한 적이 있나? 이것이 없어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나? 이것을 보면 기분이 좋아지나? 이것을 위한 공간이 아깝지 않나? 같은 기능에 더 좋은 물건이 있나? 이 5질문 중 3개 이상에서 아니오라고 답한다면 그 물건은 정리 대상입니다.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황금처럼 빛나게 만들어줄 겁니다. 첫째 주 하루 하나씩 비우기. 첫날에는 정말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예를 들어 사용하지 않는 볼펜 하나, 마른 매직 하나부터요. 작은 성공 경험이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첫째 주 1일 계획을 말씀드리면 1일차에는 말라버린 볼펜 5개 정리, 2일차에는 유통기한 지난 약품 정리, 3일차에는 입지 않는 양말 한 켤레 정리, 4일차에는 사용하지 않는 쇼핑백 정리, 5일차에는 깨진 그릇 하나 정리, 6일차에는 오래된 영수증들 정리, 7일차에는 이번 주 정리한 것들을 돌아보며 성취감을 느껴보세요. 모든 볼펜을 한 곳에 모아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지, 그 중에 실제로 쓸 수 있는 게 몇 개인지 한눈에 알 수 있어요. 카테고리별 정리 순서는 이렇습니다. 필기구류 즉 볼펜, 연필, 마커 등, 화장품 즉 립스틱, 크림, 향수 등, 약품류 즉 연고, 알약, 건강보조식품 등, 자파류 즉 열쇠고리, 배터리, 전선 등, 서류 즉 영수증, 보증서, 매뉴얼 등입니다. 같은 종류를 모아놓고 보면 이렇게 많았나? 하고 놀라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정말 필요한 것만 남기면 됩니다. 서랍 하나, 선반 하나씩 차근차근 정리해 보세요. 무리하지 마시고 본인 체력에 맞게 조절하시면 됩니다. 공간별 정리 우선순위를 말씀드리면 자주 사용하는 서랍, 즉 침실 협탁, 부엌 싱크대 서랍, 그 다음에는 눈에 잘 보이는 선반들, 그 다음에는 옷장 한 칸씩, 마지막으로는 창고나 다락방을 체력과 시간이 허락할 때 정리하시면 됩니다. 각 공간을 정리할 때는 이 공간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서랍 하나하나, 선반 하나하나가 특정한 목적을 가져야 해요. 물건을 새로 들릴 때는 이미 비슷한 게 있나?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지속 가능한 정리 습관을 말씀드리면 원인 원아웃 원칙, 즉 새 물건 하나가 들어오면 기존 물건 하나는 내보내기, 매일 5분 정리, 즉 잠자리에 들기 전 5분간 사용한 물건을 제자리에 두기, 주 1회 점검, 즉 매주 일요일 저녁에 이번 주 새로 생긴 불필요한 물건 찾아내기, 월 1회 대정리, 즉 매달 마지막 주말에 한 공간씩 집중 정리하기가 있습니다. 혼자 하기 어려우시면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특히 자녀들과 함께하면 추억도 나누고 정리도 더 즐겁게 할 수 있어요. 가족과 함께하는 정리의 장점을 보면 무거운 물건을 옮기는데 도움을 받고 추억 있는 물건들의 가치를 공유하고 정리 기준 설정에 객관적 의견을 듣고 정리 과정을 가족 행사로 만들어 즐겁게 할 수 있어요. 다만 가족들이 너무 성급하게 다 버리라고 하면 스트레스 받으실 수 있으니 본인 페이스에 맞춰 천천히 하시는 게 중요해요. 아까워서 못 버리겠어요 라는 마음이 드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특히 시니어 세대는 어려운 시절을 겪으시며 물건을 아껴 쓰는 습관이 몸에 밴 분들이 많으시죠. 해결책을 말씀드리면 그 물건의 과거 가치와 현재 가치를 구분해 보세요. 그때는 필요했지만 지금은 다른 상황이라고 인정하기,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성공 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해요. 추억이 있어서 버릴 수 없어요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추억은 물건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물건을 버린다고 추억까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해결책으로는 정말 특별한 추억이 있는 물건, 몇 개만 남기기, 사진으로 찍어서 디지털 추억으로 보관하기, 추억을 일기나 편지로 써보기가 있어요. 언젠가 쓸 수도 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께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통계적으로 언젠가는 거의 오지 않아요. 1년 넘게 사용하지 않은 물건은 앞으로도 사용할 확률이 5% 미만이라고 해요. 해결책으로는 언젠가 대신 언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계획이 없다면 정리 대상으로 분류하기, 정말 필요하면 그때 새로 구입하는 것도 방법이라는 점을 말씀드려요. 불필요한 것들을 비워낼 때 우리 내면은 군더더기 없이 단단해집니다. 막혔던 돈의 흐름도 술술 풀리기 시작할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서 가족들과의 관계도 더 좋아질 거라는 점이에요. 여러분의 용기 있는 첫걸음을 응원합니다.